중진의 기준입니다. 갑자기 중진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왜 나온 걸까 싶으실 수 있어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직구가 쏘아올린 잠룡대전, 오 저격에 한동훈, 유승민 반격입니다.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죠. 정부에서 해외 직구 금지라는 정책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주워 담았다. 요거 우회성이 확인된 것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시 주워 담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직구가 쏘아올린 게 잠룡 대전으로 이어졌다, 번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 시작은 지난 18일.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무식한 정책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거 소비자 선택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나경원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라고 소위 말하는 뭐 당권 주자, 대권 주자라는 용들, 잠룡들이 한마디씩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직접 얘기를 행정부 쪽에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SNS를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처신에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말았을 텐데 얘기가 SNS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20일 날 다른 SNS 볼까요? 네.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 정부 대통령실 향해서 똑바로 얘기를 해라. 왜 그들한테는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우리한테 그러느냐? 말할 배짱 없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 내 의도를 좀 곡해한 것 같습니다.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좀 자제돼야 됩니다. 라고 반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명백한 사안에 무슨 곡해가 있다는 건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한테 시비 걸 게 아니라 정부 대통령실한테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세훈, 유승민이죠. 근데 여기에 이튿날 볼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내 의견 제시를 보고 잘못된 처신이라는데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거에 공감하는 분 많지 않을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오세훈 시장이 여당 정치인들 SNS로 의견 제시하는 건 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최소한으로 좀 합시다. 유승민 전 의원,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필요 최소한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오세훈 시장의 논점이 타는 SNS 금지령으로 가는 겁니까? 라고 받아쳤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 2, 3일 상간에 있었던 SNS 내용이에요. 근데 해외 직구 금지 내용을 갖고 이렇게나 주고받고 지금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정작 나경원 당선인은 처음에 한마디 하고 이 오가는 얘기에서는 좀 살짝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글쎄 봤을 때 이동석 위원님. 네. 이게 판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오세훈 시장이 네. 대권 주자로서 굉장히 강한 입지력을 그러니까 후보가 네. 상대 경쟁자가 드러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세훈 시장을 견제하는 세력이 확인됐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향한 경쟁자들의 그런 어느 정도의 경쟁 구도가 명확해진 거죠, 지금.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무슨 대통령실에 배짱 없냐 이런 식으로 오세훈 시장을 몰아붙이는 그런 성향의 분이 아니신데 저런 개인에 발언을 대해서는 했다는 잘 안 거는 하고 또 윤석열 정부나 뭐 이런 정부 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한동훈 전 위원장까지 합세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정말 건강한 당이고 건강한 민주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만 아쉬운 것은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SNS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자제가 돼야 된다,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뭐 원내 입성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상대방의 이해를 좀 해주는 그런 톤 다운을 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되면은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 향후 다가올 어떤 권력, 재편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안막을 걷고 본판으로 나선 격이다라는 취지의 지금 이제 이 세력 구도가 지금 쓱 눈에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최수영 위원님 사실 아까 보면 오세훈, 유승민이다가 한동훈 나왔거든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을 한 게 오세훈 전 시장이 처음에 비판한 대상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 있었던 거냐? 아니면 자의로 잠룡대전에 본인이 참전을 한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 여기서 의문의 일패를 당한 분이 유승민이라고 봐요. 의문의 일패가 유승민 전 의원이다. 원래 구도는 네. 그 오세훈 시장 대 유승민 의원이 싸우는 구도였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니까 바로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개입합니다. 본인이 여당 중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사실은 영선에다가 네. 비대위원장 역임한 것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러면서 딱 끼어들어서 처신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한동훈 대 오세훈의 싸움으로 급격히 이제 좁혀집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뭘 봤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타이밍을 보다가 네. 이 타이밍에 들어왔다고 봐요. 어. 그러면서 이 처신이라는 걸 특히나 여당 중진의 처신 이거 문제 삼으면서 처신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세상 살아가는데 몸가짐이나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오세훈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처신은 내가 잘못했다고 빠져줘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동훈과 오세훈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네. 저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참전함으로써 본인이 보수의 주류, 적통성을 가진 이른바 안전을 중시하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소비자의 권리, 즉 시장의 반응을 중시하는 오히려 약간의 반윤 스탠스에 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보임으로써 지금 이 당내 구도 자체가 네. 지금은 친윤 대 반윤 구도에다가 누가 보수의 적장장가를 따지는 싸움으로 약간 접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승민 의원이 정작 문제 제기한 것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네. 한동훈 대 오세훈 싸움으로 집약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약간 미묘한 지금 파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봐요. 근데 지금 말씀이 여당 중진의 처신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야? 그 말이 사실 화근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중진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살피나는 명찰 추호해야 할 때 마치 정부 정책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 중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중진은 아니고요. 중진은 아닌가요? 예, 중진은 아닌데 정부는 안전을 강화시키긴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5월 10일 날 이 페이북 메시지를 썼고 어제 이게 좀 너무 이제 좀 핀트가 서로 어긋난 핀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도 쓸까 하다가 가만뒀는데요. 예. 사실 중진은 아닙니다. 네. 차재현 교수님.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중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중진이라고 봅니다. 중진이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 기사를 쓸 때,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의원들을 평가할 때는 중진이라는 표현은 보통 한 3선 이상급을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러나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여당의 사실상의 대표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3선 이상의 정치적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권 구도에서 보수 진영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정치적인 영향력과 그 앞으로의 그 행보에 대한 파장 이런 걸 생각하면 네. 그 어느 중진들보다 더 큰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 지금 논란 자체가 상당히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문제 있다고 보는 부분이 사실 오세훈 시장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 옳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과 자국 기업의 보호라는 이 가치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 이까지 이야기하면 딱 좋았어요. 딱 좋았는데 거기에 아까 중진의 여당 중진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언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분들이 지금 발끈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네. 앞서 우리 이동석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책을 놔둬놓고 당내에서 상당한 이런 그러니까 서로의 견해 차이에 의한 네.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민주적이고 상당히 건강성의 하나의 지표지만 문제는 감정적인 언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시비처럼 가버리면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 제기는 잘했는데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서 사실은 상당히 좀 불편하고 불필요한 하나의 불협화음을 만드는 저는 단초를 제기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는 좋지만 이게 감정적으로 흐르면 요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약간 감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 게 윤상현 의원은 또 요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인기 있는 거 하고요. 예. 또 대표하는 거하고 이게 또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인기는 좋았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예. 그 인기를 가지고 뭐 전당대회로 나와라 이런 거를 연결시키는 것은요. 본인이 전대를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그 출마하는 것 자체는 뭐 본인의 의지겠습니다만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못 말리는 겁니다. 네. 윤상현 의원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인기 있다고 당대표 잘하는 거 아니야. 그거 좀 다른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효미 변호사님. 네. 이 얘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윤상현 의원이 상당히 좀 견제를 네. 세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론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죠.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정부 정책의 비판조의 이야기를 한 것도 정치적인 몸풀기다, 기지개다 이런 해석 본인이 의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소환되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꺼지지 않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의 긴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겁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총선 국면에서 정치력을 굉장히 잘 발휘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사했던 정치 전략도 사실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객관적인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이 국면에 뭔가 쇄신하고 반성하고 성찰한 채로 완전히 다른 정치인이 돼서 무대 위에 올라온다?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과도 굉장히 각을 세우고 뭔가 협의의 정치 그리고 소통의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또 어떤 위치를 또 점할 것인가 여러 숙제가 놓여져 있거든요. 이런 국면에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나오면 뭐 탈당한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 국면에서 장기적인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플러스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 저는 당의 정말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당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뭐 탈당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대표 땐 대통령 탈당? 갈등 붙으려 한띄우기 의심.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뭐 소문, 지라시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총선 참패 직후에 풍문이 돌다가 잠잠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 뒤에 탈당설이 다시 재점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 탈당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가능성은 1%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들었지만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갈등 양상을 봉합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조만간. 그렇기 때문에 이 탈당 가능성에 있어서는 저는 1%라고 보고요. 조만간 식사 정치를 함을 통해서 이런 보수 재편을 한번 꾀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기자회견 때도 한 전 위원장은 이제 정치인으로 이렇게 급부상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한 전 위원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한 전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보수 통합의 그런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분명히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하든 출마하지 않든 간에 보수층에 있어서는 결집을 네. 시키는 이런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말씀은 곧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밥 먹으면서 요거 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 사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친윤이죠. 이철규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입니다. 1호 당원이십니다. 네. 그런데 왜 특정인이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 대표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의 중심이 누군데요? 저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가당치도 않다. 않다. 네. 예,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이다. 없는 일이고. 네. 객관식입니다. 1번 한동훈은 이제 비윤이다. 2번 비윤 정도가 아니라 반윤이다. 3번 그래도 여전히 친윤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로 가까운 분이 한동훈 그러니까요. 위원장이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한다. 제일로 친윤이라고 생각을 하죠. 친윤 중에 제일 강한 친이다. 친윤이다. 네.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친윤 중에 친윤이다. 최수영 의원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친윤 중에 친윤입니까? 저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철규 의원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면 탈당한다? 뭐 이런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예요. 자, 그러면 무소속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입당하는 민주당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가당치 않은 시나리오고 네.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왜 이 타이밍에 이 얘기가 나오느냐? 저는 딱 이유가 하나라고 봐요. 이래야지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맞서는 한동훈. 대통령이 한동훈이 싫어서나 무서워서나 탈당할 수 있는 대통령. 네. 이거야말로 한동훈의 주가 혹은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는 아주 하늘로 치솟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저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진 어떤 시나리오의 하나라고 보고요. 이철규 의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갈등은 여권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친윤 중에 친윤이라는 단어로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이 되려고 그러면 빨리 식사 정치 활동을 해야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네. 목격담 정치에서 지금은 SNS 메시지 정치로 가요. 네. 좀 이따가 저는 보기에 아마도 회동 정치, 만남 정치 또는 미디어 노출 정치, 즉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다음 스텝이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와 내가 어떻게 가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반윤 내진 비윤의 스탠스에 쓸 거라고 봐요. 반윤이거나 비윤의 모습으로 좀 더 대중한테 한 발 더 가깝게 나올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는 게 결국 한동훈 띄우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니마 그간 건너지 마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매일경제기사. 이재명 당 공기 잡기 어려워질 것. 한동훈 등판은 더 잃는 게임. 누구 얘기냐?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과 그를 돕는 사람들 모두 물린 게 많다고 생각해서 한 게임 더 고 하는 거다. 근데 물린 것보다 물릴 게 더 많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 차지영 교수님. 네. 물릴 게 더 많다.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당의 입지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 자체가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대표로서 다시 재등판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정치 입지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아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욕심이고 그것이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여당 전체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대통령 탈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중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중하라는 뜻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 되는 걸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본인도 앞으로 자기 보수 진영 내에서의 자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하나의 잠재적 라이벌이 더 탄탄한
단단한 이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의 대표로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한 이 정치적인 하나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막을 미리 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서 아까 대통령 탈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민주화의 대통령이 8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런데 네. 앞에 초반에 4명의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전부 다 집권 말기에 다 탈당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하나의 윤 대통령이 탈당과 관련해서도 그걸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임기 말 대통령 탈당은 앞선 사례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